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공부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중앙은행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본 출장 때부터 읽던 이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전 총재께서 쓰신 책도 계속해서 읽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읽으면서 느낀 점도 영상 끝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중앙은행은 영어로는 중앙을 뜻하는 central에 은행을 뜻하는 bank가 붙어서 central bank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을 다른 은행들과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중앙은행은 유일하게 다른 은행들과 달리 법적으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이라고 해요.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 정부의 은행 혹은 금융정책수행은행 등으로도 불리는데요. 각 나라의 중앙은행으로는 한국에는 1909년 11월에 설립된 한국은행이 있고 미국에는 Federal Reserve System, 줄여서 The Fed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있죠. 영국에는 잉글랜드은행, 프랑스에는 프랑스은행, 일본에는 일본은행 등이 있다고 해요. 중앙은행은 한 국가의 혹은 여러 국가의 물가 안정과 경제 안정과 같은 거시 경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수행하는 공식 기관이라고 합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의 공통적인 주된 목표는 물가 안정이라고 하는데요. 중앙은행이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데 활용하는 주요한 도구로는 금리 인상 혹은 인하를 통한 금리 설정이 있죠. 또한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을 관리하고 통화 정책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물가가 오르는, 즉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해서, 다시 말해서 돈을 빌리는 비용을 비싸게 만듦으로써 소비 지출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경기 침체가 발생하면 중앙은행이 quantitative easing 혹은 줄여서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해서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양적 완화란 쉽게 말해서 돈을 완화한다라는 뜻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실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바로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영어로는 lender of the last resort라고 하며 여기서 lender는 대출해주는 사람 혹은 기관을 뜻하고요. last는 최종, 그리고 resort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취합했을 때 최후의 수단으로서 돈을 빌려주는 기관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은행들이 파산의 위험에 처했을 때 직접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여서, 즉 돈을 풀어서 은행들을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중앙은행의 최종 대부자 기능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본 출장 영상에서 처음 소개드렸던 이 책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였죠. 바로 일본은행의 전 총재분께서 쓰신 책이었잖아요. 이 책을 계속 다 읽지는 못했지만 계속 읽고 있는데요. 중앙은행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이 책에서 배운 점을 구독자분들과 공유하자면 이 전 총재분께서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 책에서 서문에서 작가분께서 쓰신 표현이 제 뇌리를 벗어나지 않는데요. 바로 시대의 공기라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시대의 공기는 시대의 분위기와 흡사하지만 훨씬 더 무거운 개념이라고 해요. 일본의 화려했던 경제 성장과 끔찍했던 버블 붕괴를 회고하면서 이 전 총재부는 그 시기에 일본의 시대의 공기가 냉철한 논의를 구석으로 밀어내는 일이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일본의 버블 경제가 수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터져버리기 전에 중앙은행이 선제적으로 더욱 일찍 예방 조치를 하기 어려웠던 주요 이유 중 하나로 그 시기에 존재하던 범국가적인 시대의 공기를 지목하세요. 따라서 이분은 결국 중앙은행은
외부의 영향력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한 독립성을 지킴으로써 맡은 역할을 잘 수행하는 것이 국가 경제를 지키는 데 극도로 중요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지금까지 느꼈거든요. 물론 끝까지 다 읽어봐야 이 책의 전체적인 메시지도 알 수 있겠지만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경제 공부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중앙은행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이바이.